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누구나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밥도 건강하게 잘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아이뿐 아니라 어른들의 평생 건강과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부모들도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밥 건강하게 먹는 의학적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현미잡곡 먹는 장점과 현미잡곡 먹을 때 꼭 알아둬야 할 주의할 점과 두 돌이 된 아이들의 음식에 현미잡곡 먹인 법과 현미잡곡에서 논란이 되는 비소와 파이테이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밥 건강하게 먹는 제일 중요한 지침은 두 돌부터는 현미잡곡 같은 통곡식을 적어도 50% 이상 섞은 밥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건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돌부터 50% 이상의 현미잡곡을 먹으려면 이유식할 때부터 현미잡곡 등 통곡식을 섞어 먹이기 시작해서 서서히 비중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두 돌부터는 적어도 50% 이상의 현미잡곡을 섞어서 먹이는데 어른들은 100% 현미잡곡으로 식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미잡곡을 먹으면 뭐가 좋으냐고요? 현미잡곡에는 백미보다 비타민 B, 철분, 엽산, 셀레늄, 포타슘, 마그네슘, 아연 등 중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고요. 건강에 중요한 천연의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미잡곡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천연 비타민제를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많아서 같은 양의 밥을 먹었을 때 배가 더 부르고 포만감이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체중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현미잡곡을 많이 먹으면 심장병, 뇌졸중, 이형 당뇨병 등 여러 가지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대장암과 같은 암 발생 위험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른뿐 아니라 아이 때부터 현미잡곡을 충분히 섞어 먹으면 나이 들어서 이런 병에 걸리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유식 시기부터 먹이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 같은 성인병에 걸리고 있는데 이제는 노후 건강을 위해서라도 흰쌀밥 먹지 말기 운동을 해야 할 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경우는 비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아이들이 비만은 다른 나라와는 좀 달리 주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비만이 생기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흰쌀밥, 흰 밀가루, 과자, 설탕 등등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이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통곡식이 아닌 백미 같은 정제된 곡식들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비만도 잘 생긴다는 겁니다.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통곡식 먹는 것이 중요한데 이식 때부터 통곡식을 섞어 먹어서 백미보다 거친 질감에 익숙해져야 돌이 지나서 진밥을 먹을 때 현미와 잡곡이 섞인 밥을 쉽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간혹 현미는 소화가 안 되니까 3세 또는 7세 이전에 아이들에게 현미 먹이지 말자는 말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에 동의하는 전문가는 본 적 없습니다. 이유식 초기부터 사용해도 되고요. 이유식 초기부터 사용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권장됩니다. 20대 현미를 먹어도 되냐고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많죠. 아, 그럼요. 이유식 초기부터 현미와 잡곡을 섞어서 이유식을 만들어 먹어도 됩니다. 아니, 만들어 먹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현미와 잡곡에는 섬유질이 많은데 이 섬유질은 아이가 적게 먹어도 배를 부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필요한 영양소와 칼로리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돌 이전에는 100% 현미 잡곡만으로 이유식을 만들지 말고 백미도 섞어서 만들어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식 초기부터 현미와 오트밀, 보리쌀 등을 백미에 섞어서 이유식을 만들어 주시고요. 돌쯤 되면 이미 반 이상의 현미와 잡곡을 섞어서 이유식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돌부터 어른들까지는 적어도 반 이상의 현미 잡곡을 섞어서 먹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미를 먹으면 대변에서 현미가 나오는데 먹어도 되냐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먹어도 됩니다. 실제로 현미 100을 먹는다고 100이 다 나온 건 아니죠. 변으로 나오는 것은 아무리 많이 나도 10도 안 됩니다. 아이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미를 먹으면 농약이 더 많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판되는 쌀은 잔류 농약에 대해서 안전한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현미가 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좀 지나치게 과장된 이야기죠. 흔히 거론되는 것이 파이테이트와 아르세닉이라고 말하는 비소 문제입니다.
비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쌀은 다른 나라 쌀에 비해서 비서 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쌀 그리고 현미를 먹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비소나 파이테트가 걱정되신다면 이들 물질들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현미 같은 경우 물로 한 서너 번 잘 저어서 준 다음에 몇 번 헹구고 10배 이상 물에 담궈서 한두 시간 불려서 먹으면 비소나는 물론 파이테트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현미 먹으면 알레르기가 더 잘 생긴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백미가 알레르기를 적게 일으키는 음식이지 현미가 다른 음식에 비해서 알레르기를 더 잘 일으키는 음식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흰 쌀밥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현미 잡곡을 많이 섞어 먹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통곡시 비율을 높여가면 그렇게 먹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현미만으로 50% 이상 섞은 밥을 먹기 힘들다면 다른 잡곡도 좀 섞어서 먹으면 좀 낫습니다. 그래도 거칠어서 먹기 힘들다면 현미나 잡곡으로 밥을 지을 때 충분히 물에 불린 후에 밥을 지으면 먹기가 좀 더 쉽습니다.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을 경우는 몇 시간 전에 미리 예약 채사를 해두시면 좀 더 부드러운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흑미를 조금 섞어서 전체 색깔이 검게 변한 것을 보고 흰쌀밥 아니라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는데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한 끼 먹는 전체 부피의 반 이상을 통곡식으로 섞어서 먹자는 이야기입니다. 집에서뿐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식당에서도 이제는 잡곡밥 선택할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비법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밥 하나만 잘 먹어도 60년 후의 건강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습니다.